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은퇴 후에 우리가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 주거 요건, 주거 조건,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경우도 많고, 노후에 은퇴를 하고 주거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래도 은퇴를 하고 바꾸는 경우가 많겠죠. 자, 어떤 경우가 있겠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애들 다 키운 다음에 새 아파트에 살고 싶겠죠. 강남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강남 근처에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 다 키웠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미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강동 고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송파 위례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어떤 이동이 있다는 거죠. 은퇴를 하고 노후에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강남의 경우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전원주택에 가서 살고 싶다. 강원도 평창에다가 전원주택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살고 싶다. 자, 그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가 은퇴하고 나서는 고향 근처인 세종에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이렇게 내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자, 노후에는 어쨌든 이동의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동의 변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동의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내가 어떤 노후에 어떤 아파트, 어느 지역에 가서 살 것인가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지금부터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한 노후에 은퇴를 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첫째는 은퇴 후에 노후 계획부터 세우셔야 돼요.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이다. 자, 그러한 계획을 먼저 짜놓고 선택지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노후의 자금, 은퇴 자금, 은퇴 월 소득, 자,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은퇴 후에 나는 여유 자금이 많다. 뭐 취업도 필요 없고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닌다. 뭐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자기 자식들도 방문해야 되고. 자, 그런 분들은 해외를 많이 다닌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공항에 가까운 곳, 자, 그런 곳을 선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송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은퇴 후의 노후 계획이 어떻게 명확하게 세워져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골라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보편적인 얘기예요. 보편적인 얘기. 어떤 평균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노후에 살 지역과 아파트의 주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자, 그런 평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 또 재취업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이 한 60이 넘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이에요. 제가 보기엔 건강. 뭐 건강을 잃으면 내가 수백억을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뭐 어떻게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에 살 수 있는 곳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공기가 좀 미사로 가고 약간 외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향인데 우리가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원, 파크, 그리고 자연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요즘 인기가 있어요. 생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런 건강을 많이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파크가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다른 요건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은 안 좋고 상권도 안 좋은데 파크만 있다. 자,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갈 어떤 필수 요건에 그런 파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취업이에요. 자, 우리가 연금만으로는 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 뭐 한 100만 원을 받는다. 뭐 그것 가지고는 좀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은퇴 후에 재취업은 물론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또 요즘은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니까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떤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전문직을 가지고 또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재취업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부부가 합해서 뭐 연금이 500 나온다. 뭐 그러면 사실 재취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돈 가지고 노후에 풍족한 생활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러면 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재취업이 가능한 도시이어야 한다는 거죠. 시골에 가서 재취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재취업도 가능한 입지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교류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과 저와 이제 멀어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가족 간의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 멀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한 자식도 부모의 집을 방문하기 쉽고, 그리고 부모도 자식의 집에 방문하기 쉽고, 경조사들이 많으니까. 자, 이제 그러한 교류가 쉬운 입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은 대부분의 그 자녀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가능한 한 이제 그 부모도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강원도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부산에 있다거나 대구에 있다거나, 자, 그렇게 너무 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 간의 교류가 많으니까. 요즘은 막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국내 여행도 가고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많고, 자,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자식이 찾아오기 쉬운 지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지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골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와 취미생활.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아파트의 그 다운사이징이죠. 예를 들어 이제 기본적으로 뭐 40평에 살 수도 있고 32평에 살 수도 있는데,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굳이 이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굳이 사이즈를 줄일 필요는 없어요. 뭐 가격이 다운되는 거니까 굳이 줄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이 노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굳이 40평에서 또 40평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뭐 25평으로 간다든지 32평으로 간다든지, 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다운사이징이 꼭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제 노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요즘의 경향은 이렇게 집의 사이즈를 줄이는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넓히면 넓었지. 뭐 가족들도 와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보유세도 많이 나가고 또 노후 자금도 거기서 빼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운사이징도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성이죠. 보안성. 자, 이게 노후가 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약자니까. 그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 형태여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중심 상가 근처 번잡한 곳에 있다든지, 보안 경비가 좀 잘 돼 있는 어떤 주상복합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보안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그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뭐 그 노인들 뭐 강도가 침입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노인 둘이 사는데 저 노인네들 돈이 많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황금성도 중요해요. 나이가 또 이제 80, 뭐 90,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또 아파트에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걸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요양원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그 실버타운으로 들어간다든지. 자,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그 아파트를 바로 팔 수 있는 황금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이제 세대는 조금 축복받은 세대일 수 있어요. 이제 은퇴 후 세대에게는. 자, 앞으로 그 신도시와 새로운 아파트 트렌드는 뭐냐면 이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 앞으로 3기 신도시도 스마트 시티로 지어질 거고, 세종 같은 도시도 이제 스마트 시티로 지어질 거예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거예요. 이제 5생활권 이제 스마트 시티로 이제 지어지면서 다중생활권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 스마트 시티가 왜 노후에 가장 중요한 아파트냐면, 이 스마트 시티는 말 그대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냥 어떤 센스가 자동으로 작동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뭐 온도라든지 뭐 물의 온도, 뭐 습도, 뭐 그다음에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니까 노후에 은퇴하신 노후의 노인들이 살기에는 아주 뭐랄까요 편리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는 우리가 건강을 케어하기도 좋아요.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거기 이 인공지능에서 다 읽어주고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그 회사에서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팔찌를 만들면 그 팔찌에서 나의 혈압도 다 체크해주고 뭐 그러한 그 시스템이 가동되는 어떤 도시가 어떤 스마트 시티라고 보면 돼요. 노후가 되면 아무래도 이 활동성도 떨어지고 어떤 그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스마트 시티는 뭐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건강 관리가 된다. 이런 도시는 은퇴 후의 그 생활 조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은퇴하면 이제 보통 이제 재취업을 안 하고 보통 외부 활동이 적어지겠죠. 뭐 당연히 직장도 안 다니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 거니까 이제 집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집이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이 중심이었죠. 집은 그냥 들어서 잠만 자는데 자 그런 곳이었죠. 노후에 은퇴하면 집이 중심이 된다. 이 머무는 시간이 많다. 자 그리고 요즘은 그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다. 자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거예요. 집이 노후가 되면 집이 중요하고 지금 언택트 시대엔 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보통은 60대는 60%의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고 70대는 더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70%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자, 80대는 80%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 경험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병과 노안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나이가 들면 병과 노안은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친척이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초기 암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서울대 병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근데 다행히도 우리 그 사촌 집 앞에 큰 대형 병원,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종합병원이. 그러니까 일 끝나고 와서 거기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퇴해서 그렇게 내가 혹시 병이 나면 그렇게 큰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큰 강점이에요. 내가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심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를 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다녀야 된다. 큰 병원을 다녀야 된다. 그것도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온다든지 그런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 앞에 그런 큰 종합병원이 있다. 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도. 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노후에 정말 그 병이 온다. 어떤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굳이 암 수술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자, 그러면 집 앞에 그런 큰 병원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그 노후의 가장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주거 조건의 큰 혜택이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건강이 최우선 조건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보자면 만약에 이제 자기가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보면 힐링이 가능한 도시가 좋아요. 힐링.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을 더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쾌적한 것을 더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도시의 어떤 풍족한 생활도 누리고 싶고 자 그런 모든 조건이 자 그런 도시 여유가 있다면은 자 그런 도시를 한번 선택해 보자 그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 후에도 그 지역에 살던 지역에 그대로 사시는 분이 있고 은퇴 후에 또 이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에 살던 곳이 은퇴 후의 삶에 적합하지 않다. 나의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나의 친척과 나의 가족들과 교류하는데 그렇게 입지적으로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과감히 이주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이주도 고려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종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요즘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세대면 예를 들어서 60에서 70이다. 자, 그런 분들이 자식이 한 30대, 40대. 자, 그런 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세종시에 이제 중앙공무원으로 이제 이사를 왔겠죠.
자식이 한 명이나 두 명 있을 경우에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산다, 부산에 산다, 광주에 산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도 이사를 오더라는 거예요, 세종으로. 자, 가까이 모여 살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모여 살겠다. 세종이라는 곳이 또 살기도 좋으니까. 자, 그렇게 모여 산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과감히 어머니와 과감히 이주를 해 오더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자기 그 손자들을 또 키워줘야 되니까,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요즘은 또 그게, 그렇게 또 하는 게 또 어떤 관습이니까, 과감하게 이주하는 것도 괜찮다. 과감하게. 보다 좋은 그 주거지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노후의 삶을 위해서 이주를 하는 것도, 고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다르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주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주를 해보자. 자,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노후의 그 주거지를 선택하기 위한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요. 이런 질문을. 자, 이런 질문을 해서 그 답이 yes가 나오면 그 지역은 내가 노후에 살 수 있는 아파트다. 주거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노후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곳인가, 머물 수 있는 곳인가. 자, 저희가 이제 60에 이제 한번 이사 가면 이제 거기서 거의 이제 마무리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마무리.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여기에 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가. 자,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 친구, 친척들과 원활한 교류에 편리한 입지인가. 자, 그걸 보자는 거죠. 사회적 교류가 필요하고 만남도 필요하다 보니까 문화활동, 사회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한 곳인가. 자, 그 도시 자체에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와 맞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한 곳인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재취업이 중요하다면 직주 접근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자. 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제 만약에 내가 재취업을 한다고 하면 또 평생 그 직장 다녔잖아요. 그리고 멀리 다녔잖아요. 이제 노후에는 멀리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출퇴근 거리 자체가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노후에 은퇴해서 어떤 직장을 잡는다. 자, 그러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죠. 자, 그런 아파트를 선택해서 취업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주거지의 평균 연령대. 자, 그 주거지, 그 동의 평균 연령대.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사는 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20대가 사는 곳이 있을 거고 30, 40대가 사는 곳이 있을 거고. 자, 그런 곳에 또 노인이 또 이렇게 산다는 것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곳, 뭐 그런 데가 좋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난 상관없다. 뭐 그러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센터 가서 또 우리가 어떤 취미 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너무 나의 나이대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나의 그 취미 생활, 여가 생활에 위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니까. 자,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주거지에 어느 정도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가. 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요 온도, 습도, 풍경, 자연환경, 온천. 자, 이건 뭐 뒷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요 온천. 이 온천도 있으면 아주 좋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쉽지 않은 건데, 뭐 도심 근처에 온천이 있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게 있으면 금상첨화다. 자, 그리고 이제 간병기에 이제 병을 치료할 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나,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종합병원 근처면 좋다. 한번 그 노후의 어떤 아파트 주거 요건, 입지 요건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요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요대로 가져가서 체크해서 자기가 점수를 매겨서 그곳에서 뭐 80점, 90점 이상 나오면 그 지역은 내가 노후에 살 수 있는 주거지로 맞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원주택에 가서 살겠다. 뭐 그러면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반 이상 필요 없어요. 나의 꿈은 전원주택이다. 자, 나의 꿈은 강이 보이는 곳에 산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개성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나는 자연이다처럼 살고 싶은 분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평균적인 어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날씨도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많이 추위를 탄다. 그러면 이제 서울 이북에 사시면 안 되겠죠. 북쪽으로 가면 되겠죠. 더 따뜻한 지역에 사시라는 거죠. 자, 그런 온화한 날씨가 필요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거 대기에 습기가 많으면 또 안 되겠죠. 뭐 기관지가 안 좋아질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이에요. 주거 환경.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말할 필요도 없이 편의 시설이 많아야 돼요. 말고 은행, 뭐 병원, 자, 뭐 학원 같은 건 필요 없고, 자, 은행, 병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나이 들어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병원이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지역에 병원들이 다 갖추고 있는가? 내과, 외과, 안과, 뭐 피부과 다 갖추고 있는가? 그런 곳을 내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가장 근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가? 자, 그런 곳이 있는 곳 선택지를 체크해 봐라.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마트, 헬스클럽, 영화관 뭐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가니까. 자, 그러니까 영화관도 가까우면 좋다. 문화생활을 위해서. 자,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하시면 이 도서관도 좋아요. 그리고 글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도서관도 좋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체육 시설, 우리가 취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이 거기 다 있어요. 도서관도 다 있고. 자, 그런 시설들이 가까이 있는 건가? 자,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거 비용이 이제 적게 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재산세 보유세가 적은 곳으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은퇴했는데 별 소득이 없어요. 강남에서 1년에 1,000만 원씩 보유세 재산세 내고 사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죠. 나의 그 어떤 경제적 여유가 안 맞는다면 이런 로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안전. 이것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나는 정말 좀 재산이 좀 된다. 자, 그런 분들은 그 이제 주상복합 보안이 잘 된 곳, 자, 그런 데로 가시면 돼요. 그 보안이 우선이다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생활비가 저렴한 곳,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의료시설, 이건 뭐 매번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 거고. 자, 이 의료시설도 급이 있어요. 그 도시에 종합병원이 있는 게 좋아요. 종합병원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병원이 굳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돼요. 그 도시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뭐 그 집 바로 옆에 있으면 뭐 그건 금상첨화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지역에서 뭐 한 10분, 2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편리한 교통 환경인가? 바로 이제 역세권인가? 도심과 근접한가? 말할 필요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자동차를 잘 안 몰게 되잖아요. 요즘은 뭐 이제 뭐 70도 몰고 뭐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70 이상이 되면 이제 반사신경이 떨어지니까 잘 안 몰게 되더라고요. 안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게 되니까 역세권이 좋다. 뭐 세종으로 보면 BRT 라인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곳, 보통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 한 채 큰 거 똘똘한 한 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두 채로 쪼개는 거죠. 그리고 한 채는 살고 한 채는 임대를 놓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임대도 굳이 먼 지역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먼 지역에 바로 자기 아파트 단지에 놓던지 아니면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에 놓던지 굳이 이 먼 데 놔서 임대 관리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곳, 자, 이런 것들을 고르면은 무난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주지가 노후를 결정한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노인분들을 많이 집을 이렇게 구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 그러면 그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마지막 선택을 좀 아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자리가 안 좋았던 거죠. 자,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그 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노후의 주거지는 아주 그 세심하게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긴 해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요즘 시대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공원과 의료시설, 그다음에 상권, 교통, 자,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자, 요즘은 이제 공항도 가까워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공항도 자주 갈 일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도 좋다. 노후에 살기에는 사실 뭐 주상복합만한 데가 없죠. 뭐 내려오면 밑에가 다 음식점이고, 그리고 그 쇼핑도 할 수 있고, 그 주상복합 옆에는 다 그 상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 이용하기 쉽죠. 그 다음에 백화점 이용하기 쉽죠. 그 다음에 병원 이용하기 쉽죠. 그러니까 도심에서의 주상복합은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노후에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앞에 또 공원이 있다. 자,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 이런 주상복합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 100%입니다. 100%.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돈이 많으신 분은 뭐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난 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자, 그러면 그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지역을 사야 되겠죠. 상승할 지역. 왜냐면 이걸 나중에 또 팔아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뭐 수입이 단절되거나 또는 뭐 비상시에 내가 또 팔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자산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지역에 있는 입지가 좋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대충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들이 아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지역들이 노후에 살기는 괜찮다. 자, 보시죠. 판교, 미사.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 제가 이제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은 예를 들어 자식들이 이제 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수도권에 사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수도권 근처에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제를 두고 우리 자식이 부산에 산다. 그러면 부산에 사셔도 되는 거고, 우리 자식이 대구에 산다. 그러면 대구 근처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친지, 교류 활동을 하는 그 인맥들이 수도권에 산다. 뭐 아니면 세종, 대전 뭐 근처 그 위에 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지역이 이제 판교, 미사, 백옷, 은계, 시흥이죠. 여기는 장현, 목감, 그리고 송도. 다 이게 새로운 택지지구의 신도시잖아요. 남양주, 다산지구 같은데. 자, 그리고 광교, 그리고 뭐 세종, 두말할 것 없이 뭐 세종은 뭐 은퇴 후의 생활로는 아주 최적지죠. 그 다음에 대전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청주도 괜찮아요. 그리고 청주에 또 청주공항이 있으니까 천안도 괜찮아요. 청주 같은 경우에 이 부근에 또 좋은 산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자, 그리고 동탄, 기흥, 이 경부 쪽에 있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다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굳이 서울에서 살지 말고 서울 빠져나와서 이러한 그 쾌적한 도시에 살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노후에 그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